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내 일정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어제 시장의 반등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단 1일 천하로 끝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급락세 펼쳐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또 어마어마한 물량을 우리 양시장에서 매물 폭탄을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과 개인이 받기가 좀 역부족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오후 들어서도 반등의 기미조차 보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한 2시, 3시경까지도 괜찮았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그런데 장 후반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또 여파로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건 미국 시장이 오를 때는 전혀 미동도 없던 우리 시장, 내릴 때는 그보다 더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한간에는 홍콩 지수와 지금 연동이 되고 있다, 상해 지수와 연동이 되고 있다 그랬는데 내릴 때만큼은 1등입니다. 지금 급락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이렇다 할 방어적인 지금 기관의 매수도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조금 더 답답한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그동안 지수 방어해주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기전자업종 지금 계속해서 빠집니다. SK하이닉스는 거의 한 달 연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전기전자업종 빠지고요. 지수 내려가고 운송장비도 빠지고 철강 섹터도 보합이고 이러다 보니 오르는 섹터 찾기가 힘들고요. 코스닥은 더 심각합니다. 인보사 사태 이후에 우리 시장에 신먹거리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던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일제히 지금 불신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와중에 헬릭스미스의 갑작스러운 유무상증자입니다. 조금 뒤에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무상증자는 좋지만 유상증자 가격이 워낙에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시총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헬릭스미스가 급락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밀려 내려갑니다. 게임주 WHO의 게임 질병으로 규정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부처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호재 하나 없는 코스닥 시장에서 테마주 위주로만 움직입니다. 5G 관련 일부 종목, 히트류 관련 종목, 그래픽 관련 테마주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시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빠질 만큼 빠진 것이 아니냐, 2000선은 지지하지 않겠느냐, 지금 한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볼까라는 물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물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보편적인 답이 나올지, 그리고 지금 시장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일부에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 즉 합계 출산율이 올해 1분기 1.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의 3월 인구 동향에 나온 결과로 지난해 1분기 1.08명에 비해서 0.07명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4분기로 갈수록 하락세를 키워 결국 1년 전체로 1명 미만인 0.98명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합계 출산율의 최저 기준 2.1명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제주항공을 계열사로 둔 애경그룹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 항공에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 인수전에 참여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처음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이 모레부터 인천국제공항에 문을 엽니다. 구매 한도 1명 기준 600달러이고 출국 때나 외국에서 산 면세점 용품이 있다면 입국 때 구매한 제품과 합산됩니다. 판매 품목은 화장품과 향수, 술, 패션, 전자제품 등이고 면세율이 높은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 축산 가공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매체들이 동시에 미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 통제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의 반경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중국이 히토류 시장에서의 주도적인 입지를 활용해 미국에 반격을 가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시 흐름 바로 이어갑니다. 지금 사실 지수 자체를 보기도 싫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또 2000 초반이야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수가 지금 2020도 힘겹게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2043부터 2020도 장중에 무너지면서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주에 2020선 무너질 확률도 존재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제 2020선까지 오늘 바닥 기준으로 해서 17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7포인트 정도 바닥 대비해서 반등이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그래도 다행인 건 2시 이후부터 기관 매수가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은 보여지는데 좀 안타까운 건 투신과 연기금은 여전히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고 연기금이 오늘 전혀 매수에 가담을 안 합니다. 거래소에서는 413억 원
비교적 많은 물량을 지금 쏟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3,279억 원이나 현재 매도 물량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 2% 빠집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이 정도 빠지면 나머지 종목 보합이어도 시장 0.5% 밀려 내려갑니다. 지금 삼성전자 밀리면 지수 밀리고 현대차 밀리면 지수 더 밀립니다. 셀트리온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시장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SK하이닉스 반등 0.15%인데 그동안 워낙에 많이 밀렸습니다. 기술적으로 올라올 때가 되긴 했는데 100원밖에 올라오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2종목입니다. LG화학 어렵고요. 신한지주 오늘 금융주들이 지금 급락세 펼쳐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빠지고요. 현대모비스, 포스코 올라오긴 하는데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시총 상위주들 보면 LG생건 오늘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의외로 버텨줍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전체적으로 보합 혹은 상승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주고 있고요. 워낙에 사실 그동안에 많이 빠져내려온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네이버가 11만 원대 다시 회복을 합니다. 하지만 삼성물산,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빠집니다. 코스닥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지금 1.67% 하락하고 있는데 1.7% 이상으로까지 지금 낙폭이 커지기도 하고요. 690선 지금 지켜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697부터 690선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자, 일단 지켜서 다시 700선 위로 올라가는지 오늘은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반등의 기미는 좀 만들어주는지 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 개인만 삽니다. 1293억 원 강하게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 코스닥 매도 물량 많습니다. 1230억 원 그리고 기관까지도 매도를 합니다. 투신 연기금은 사주는데 금융투자가 14억 원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다행인 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의 매도 물량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스닥 막판에 기관의 구원투수 역할을 한번 어제처럼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오늘 안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64%, 신라젠 3.68, HLB가 3.99, HLB가 시총 5위로 올라왔는데 하락하는 부분이 3.99인데도 불구하고 올라왔다는 건 그 뒤에 종목들이 더 빠진다는 얘기일 겁니다. 헬릭스미스가 19만 원은 회복은 했는데 일단 오늘 악재가 터졌습니다. 무상증자는 한 주당 0.25주를 더 준다라고 하는데 유상증자 부분이 문제입니다. 시총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물량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여러 가지 개발이나 시설 투자 비용 명목으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일단 가격대가 14만 원대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헬릭스미스 오늘 그대로 급락하면서 시장 휘청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CJ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배급사 이슈로 그래도 하락장에서 굳건히 좀 버텨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펄어비스 결국엔 빠지네요. 3.11%. 어제까지 좀 버텨줬는데 빠지고요. 메디톡스도 42만 원대까지 밀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이거래일 전에 급등, 어제 급락, 오늘도 하락, 결국 7만 원 초반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왔고 휴젤도 40만 원 무너졌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49,650원, 5만 원이 붕괴가 됐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ABL 바이오, SK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 제넥신까지 모두 하락하고요. SFA만 유일하게 지금 상승을 가져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이 오늘 급등합니다. 일단은 달러화 강세가 본토에서도 펼쳐지고 있고요.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심화가 되면 될수록 지금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1193원대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전고점 1195원 부근까지 단숨에 조정 이후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시장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2020선까지 붕괴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 좀 어떻게 보면 성격이 조금 급하시거나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은 야, 이거 바닥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일단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그냥 아침 9시에 장 시작하는 게 무서울 정도로 여러 가지 부진한 모습들, 특히 다른 시장들보다 더 유독 하락하는 국내 시장을 보면서 참 참담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많이 하락했다는 징후들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 실적 대비 관련돼서 밸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떻게 코스피 흐름보다도 영업이익 관련된 어떤 부진한 모습들도 물론 이어지고 있는데 그보다 괴리감이 좀 더 생겼죠.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기업들 실적에 대한 바닥 국면만 확인되게 되면 시장에 대한 변화 요인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지표들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PBR 관련된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12개월 포워드, 그러니까 즉 12개월 선행된 지표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자산 대비 국내 상장사의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약 한 0.85배 수준 정도라고 하게 되면 많이 비싸지가 않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난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 수준까지 다시 회귀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저평가는 나올 수 있다라는 국면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때 가장 또 심리적인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여기가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좀 턴할 수 있는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한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러 가지 이유는 좀 더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또 하나 국내 지표 관련된 부분들을 봤었을 때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회복세를 여러 가지 보이던 지표들이 다시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부분들은 조금 더 망설여지는 부분들이고요. 대표적으로 한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를 봤었을 때 5월 달에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게 되면 97.9로 그래도 지난 연말 때 작년 연말에서부터 계속 개선세가 들어오던 부분들에서 다시 꺾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기준점인 100을 이탈했다는 관점 쪽에서 약간 또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또 이제 국내 기업들의 경기 실사 지수와 관련된 BSI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어떤 계속 100 이하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6월 달에 경기 전망이 89.5로 나오면서 2월 달에 최저치를 찍었던 81.1대 그 부분까지 다시 4개월 만에 80대로 들어갔다는 부분들이 약간 또 심리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관련돼서 상대적인 장기화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글로벌 지표가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훼손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대표적인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중국이 이제 저점에서 턴을 해서 뭔가 좀 변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었는데 서로 관세를 주고받거니 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추가적인 우려감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다시 글로벌 지표와 국내 지표들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타이밍상으로는 지금 완전한 바닥이기 때문에 사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진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5월 말과 6월 초로 넘어가는 흐름들로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 5월 달에 여러 가지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6월 달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표의 동향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낙폭과대주에 대한 매력도는 어느 때보다도 올라온 상황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리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때 배팅에도 손해는 안 볼 것이다라는 관점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5월 말에 위축세가 빠르게 6월 달로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좀 지금 훼손됐던 부분들을 해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근데 지속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배팅 정도의 무게를 주시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낙폭 과대했던 흐름을 보게 되면 경기 민감주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추가적인 중국의 제조업 PMI나 금요일 날 발표되죠. 또 이제 한국의 수출 동향과 연계돼서 움직이게 되면은 아직까지 기대감은 높지는 않은데 그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낙폭 과대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라는 데 무게를 두게 되면 단기적인 대응들은 일단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낙폭이 컸던 종목들의 또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은 실적 부진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일단 낙폭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실적의 회복세와 함께 이어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매매하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럽다라는 쪽인데 따라서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 단기와 중기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 쪽으로는 일단 베팅은 가능하다. 하지만 수익률을 짧게 잡고 대응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무게를 두고 대응하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낙폭과대 종목에서 단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에 조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였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진 대표와 함께하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장 상황이 참 진짜 5월 마지막 주까지 별로예요, 대표님. 근데 미국 쪽도 지금 뭐 낙폭으로 따지면 폭은 그렇게 깊지가 않은 것 같은데 기간이 지금 굉장히 미국도 길어지고 있고 특히나 뭐 상대적 강세도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미국의 다우지수가 조정이 크게 나왔고, 그리고 또 우리 시장 쪽에서는 그동안의 상대적인 강세를 마찬가지로 보였었던 삼성전자가 또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쪽 시장 모두 다 지금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 위주의 나스닥 시장이 좀 많이 내렸었던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이쪽도 뭐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이 좀 커지니까 좀 낙폭은 좀 줄어드는, 낙폭이 좀 탄력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어서 5월 고점 대비 7% 내리고 IT 업종이 뭐 8%, 이제 반도체 업종은 18% 넘어서 거의 19%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덜 내렸던 다우지수가 어제 하락폭을 키웠고, 상대적으로 무역 분쟁하고 연관성이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업종들, 그러니까 에너지나 산업재, 헬스케어, 금융 이쪽들이 다 같이 어제 무너지면서 추세 이탈하는 업종들도 나오고, 그래서 다우 어제 낙폭 확대로 인해서 이제 고점 대비 계산해 보니까 5% 내렸더라고요. 나스닥하고 뭐 그다지 뭐 이렇게 차별적이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데 우리가 안 좋은 점 내부적인 요인도 조금 더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에너지 섹터 쪽이 어제 약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가 좀 영향을 계속 안 좋게 보였는데, 여기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이 원유 공급을 지금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미국의 산유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가 강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에너지 섹터가 약세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 섹터 자체는 좀 안 좋게 반영이 되는 그런 재료이겠지만, 만약 이게 인플레이션 지표하고 좀 연관해서 해석하면요, 제가 오늘 인플레이션 지표하고 이 금리 쪽도 끝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에너지 섹터 이쪽으로는 좀 악재라고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지표의 약화 그리고 금리하고 연결된다면 악재로 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어제 나타났었던 미국 시장 다우 지수가 좀 많이 흘러내린 모습 쪽을 좀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반면에 숨어있는 재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IT 업종은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이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그래서 순환 하락하는 모습이 일단락되는 것인가, 그것도 좀 연관해서 관심이 간다. 그래서 어제까지의 모습이 뭐 오늘도 계속 이어진다면 모르겠는데, 오늘 시장에서 미국 쪽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애플 쪽 사업 부문 이쪽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애플 쪽도 적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5월 1일부터 따져보니까 17%가 내렸는데, 중국 쪽에서 판매 감소가 예상되니까 그렇게 되죠. 무역 분쟁에 직격탄 맞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화웨이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쪽에서 기회를 좀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삼성전자처럼요. 그래서 하와이 쪽에서 서유럽 쪽을 비롯해서 글로벌 마켓 쉐어가 좀 줄어들 텐데, 그렇게 된다면 애플 쪽이 받는 피해, 중국 쪽에서의 감소되는 그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관세 부과가 철폐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EPS는 계속 감소될 우려감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반등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애플 쪽도 마치 삼성전자처럼 이런 화웨이 쪽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래도 애플 쪽에서 안 좋은 것이 커버가 돼도 본전 수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전망을 좀 감안할 경우에 화웨이로 인해서 반사 이익은 사실 제한적이다. 아주 적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삼성전자 IM 사업 부문이 성장성 좀 크게 좀 부여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의 상대적인 강세 이것이 좀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까지가 지수가 버텼던 게 삼성전자가 파웨이에 대한 그 반사이익 얻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오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인가요? 지금 꺾이기 시작한 다음에 좀처럼 삼성전자도 뭐 수혜가 계속 될 것이다 얘기는 나오는데 반등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 코스피 뭐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랑 꺾이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좀 불안한데요. 그래서 저도 이 삼성전자의 상대적 강세하고 오늘 주로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게 이제 기업 이익과의 관계 그걸로 인해서 우리 종합지수 밴드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IT 업종이 무역 분쟁에 취약한 모습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한 주 동안은 삼성전자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탄력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코스피가 우리가 좀 체감적으로는 안 좋다 이렇게 느끼고는 있었지만 지난주에 10포인트밖에 안 내렸거든요. 그리고 IT 업종은 되려 1.8% 상승했는데 삼성전자가 주간 단위로 한 3%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 가까이 내렸고 나스닥도 2% 내리고 미국의 IT 지수도 3% 내리고 반도체는 6%씩 내렸기 때문에 지난주의 모습이요. 우리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강했었다라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애플 쪽에 해석 나오는 것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삼성전자 쪽이 이러한 모습이 좀 지속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기술적 지표로 보면은 오늘 저점을 깨면은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지수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또 이 삼성전자 내리면 더불어 내리는 종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2% 정도 되는데 실제적인 영향은 뭐 22% 좀 더 되겠죠. 만약에 그것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2000포인트 좀 약간 하회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똑같이 이렇게 미국하고 같은 영향으로 삼성전자가 내렸으면은 지금같이 좀 시장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좀 빨라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버티다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한 템포 늦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삼성전자가 상대적 강세로 이렇게 지수를 방어했지만 실제로는 추세 이탈하는 종목이 지난주에 많이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 더 안 좋은 투자 심리가 나타났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방어가 약해질 경우에는 전체 시장 자체도 한 단계 좀 하향되는 흐름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난주부터 이미 추세 이탈하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수상으로는 좀 더 안 좋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2분기 실적을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전반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 자체가, 컨센 자체가 지금 계속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가는 게 좋아요? 뭐 대내외적으로 워낙에 안 좋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을 놓고 보면서 삼성전자도 보고 코스피도 보자라는 게 오늘 이제 메인 이슈인데요. 2018년하고 비교해보면은, 그러니까 2018년 1분기하고 비교해보면 집계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37% 코스피가 줄어들고 삼성전자는 60%가 줄어드는 것이죠. 줄어들었죠. 이익이요. 그래서 IT 업종은 59% 전체적으로 이익이 줄어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감소폭을 그냥 올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이게 얼마가 되는가 따져보니까 거의 2016년 연간 실적으로 후퇴하더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한 30% 적용을 하면 작년에 157조 이익이 났기 때문에 그것이 뭐 120조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2016년에 코스피 이익이 123조 나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9조 정도 나왔었는데 이걸 60% 정도 지난해 거를 감소를 시키면 저 정도 또 수치가 조금보다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러한 실적들이 2016년에 나타났고 2015년하고 2016년에 주가 종합지수가 어느 정도 밴드에서 움직였는지를 따져보니까 2016년 변동 밴드는 보통 1900에서 2080포인트 이 사이에서 움직였고 2015년부터 따져보니까 오버슈팅 위아래로 좀 나타났었던 게 있기 때문에 100포인트 정도 추가를 하면 1800에서 2180포인트가 나오겠는데 문제는 2016년 이익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다 라고 감안을 해주고 이익뿐만이 아니라 PBR을 좀 감안을 해준다면 조금 위쪽으로 바닥이 형성이 될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죠. 하기 때문에 2000포인트 지금 불안불안해 보이는데 여기서 깨고 내려가더라도 그 폭이 그렇게 크다. 그리고 보기는 좀 힘들겠죠. 정상적인 케이스에서는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PER 추이도 한번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집계가 나와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그림으로 보니까 지금 오렌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한 그런 그래프가 코스피고 보라색으로 표시한 게 IT 업종의 PER 추이인데요. 이게 수치로 보면은 한 코스피가 10.61배가 나오고 IT가 6.28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번 실적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월 말 정도에 거래소 쪽에서 반영을 시킬 거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것을 보정을 해주면은 지금은 PER이 최저점, 그러니까 전 2015년보다 좀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걸 보정해주면 한 11.6배 코스피가요. 그리고 IT 업종이 7.2배로 좀 올라오기 때문에 예전의 저점 수준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PER을 뽑을 때 직전에 4분기의 이익을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음 분기요. 2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2018년에 좋았던 실적 하나가 빠지고 안 좋아진 실적이 2개가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PER이 또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평가 논리가 적용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PER의 저점 형성을 지금 저평가로 접근을 하려면 기업이익의 바닥 형성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이 증가세로 돌아서야지만 좀 멀티플 배수도 높게 적용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주가가 탄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분기 어닝을 계속 예전부터 주목을 하자,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래서 6월 중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2분기 실적을 반영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래서 6월 중순 이후에 주가가 돌아서면서 우리가 좀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진바닥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타이밍상으로는 6월 중순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올해 1분기 급상승 모멘텀 모두 다 약화됐지 않습니까? 무역 분쟁이나 뭐 긴축 완화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약화되고 기업 실적 턴어라운드도 지금 약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멘텀이 6월 중순에 강화될 수 있는지 이 점을 보면서 우리가 타이밍을 설정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뭐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단순한 가격적인 매력만 지금 부과될 시점은 아니다. 이래저래 이익 관계를 좀 따져보면서 이게 진짜 가격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 쪽 다시 한번 체크를 할 게 FRB 쪽이잖아요. FRB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꺾었던 거는 뭐 PMI 빼놓고는 지금 우리가 문제 있는 건 없다. 완전 고용 시장이고 다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의 시장 상황을 보면 지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 시그널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대표님.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좀 변화되는 걸 계속 좀 찾자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FOMC 회의 이게 사실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지금은 다른 모멘텀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가 모멘텀을 좀 찾아보고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FOMC 회의별 목표 금리 분포표 다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높은 확률의 목표 금리 밴드가 이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월 이쪽을 보면은 50bp 인하가 가장 높은 확률로 들어서고 있고요. 9월에도 이제 25bp 금리 인하 구간이 가장 높은 확률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아마 2주 전에 이 똑같은 표를 보여드렸는데 저 파란색 구간이 계속 옆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금리 인하가 되는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12월의 금리 동결 확률은 16.9%로 아주 급락을 해버린 상태고 50bp 인하
리스크가 31%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나라 2020년의 모습은 50bp인하가 가장 구간이 높은 확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을 좀 인식하고, 일시적인 그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것이 사실인데 9월 이후의 금리 인하 확률은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은 이제 월말 월초에 개인 소비부터 시작해가지고 GDP까지 경제 지표가 이제 공개되는 것이 집중이 돼 있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목요일에 GDP하고 금요일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이쪽 지표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이쪽에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약화돼서 저런 금리 쪽을 계속 자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준 인사가 좀 지속적으로 금리 동결 스탠스 유지를 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러한 변화,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미국 쪽에서 IT 업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러한 금리 인하 확률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한 점이 좀 가시화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우리 실적이 가시화되는 게 6월 중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 FOMC 회의 자체가 18일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6월 중순에 좀 반전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서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지금 뭐 싸다고 가격적인 매력만 있다고 덥석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직 이제 6월입니다. 한 보름 정도 좀 편안하게 기다리면서 뭔가 시장을 관망하는 스탠스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PM 김형진 대표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채널 일장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아직도 낙폭이 꽤 크고요. 낙폭이 소폭씩 축소가 되고 있긴 한데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종목 상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